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집회를 잘 마치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가 대선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을 원래 대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보수 파리 진영이 지금 윤석열의 눈이 돌아가서 제가 볼 땐 뭐 다음 주면 이제 윤석열과 변절자를 다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대전은 가긴 갑니다. 예, 가긴 가야 될 거. 한 주 넘겨서 다음 주에 갈까? 그럼 또 이번 주말에는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김경재 후보를 좀 지원해서 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로 대전을 제가 한 주 연기하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내일이 3월 1일인데 1일, 2일, 뭐 3일 안에 탄핵무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 날 박 대통령 명예회의 차원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주 미뤄서 대전역 의 행사를 다음 주에 하되 만약에 박 대통령의 탄핵무효 관련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그건 뭐 무조건 그냥 그건 대전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열어버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스케줄 변화가 좀 있고요. 어, 오늘까지 상황을 보고 이제 뭐 각 논객이나 뭐 언론사나 뭐 정치 전문 기자나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대다수가 좀 박빙이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반면 이 보수파리 논객들은 윤석열이 이겼다고 지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있죠. 뭐 거의 다요. 제가 볼 땐 거의 다예요.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파리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든 변절자들인지 그쪽은 지금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미 한 2주 전에 샴페인 터뜨렸다가 한번 꼬꾸라진 거 오늘 여론조사에서 뭐 한두 개 좀 이겼다고 지금 또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 인민당에서도 그렇고 인민당보다도 저 윤석열의 줄선 유튜브나 논객들이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게 안철수를 공격을 하는데 제가 이 대선을 이제 정식으로 따지면 2002년도부터 지켜봤다는 게 맞겠죠. 97년 대선은 뭐 제가 대학 때였으니까 이 대선을 좀 지켜보면은 막 1% 2% 차이로 막 지고 이기고 이럴 때 보면 어떤 캠프가 좀 마음가짐을 진지하고 좀 진중하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예. 물론 뭐 압도적으로 이겨버린다 뭐 그런 경우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2007년 이명박이 정동영 일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이명박 캠프가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개판. 국익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우리 이겼으니까 우리 해먹자 해서 이명박 캠프에 제가 이 뭐 취재나 뭐를 가보면요 맨날 이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먹자 막 건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주변에 줄 서는 놈들이 딱 똑같아 지금. 그리고 실제 이명박 캠프에 있었던 놈들의 거의 상당수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고 어, 윤석열 캠프에. 근데 이명박은 여론조사상으로 20% 이상 앞서 있었을 때인데 이거는 지금 앞서 있지 않은데 저렇게 판을 벌이고 있으니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이명박이 무너지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광우병 한 방울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무리들이 과연 버텨낼까 저런 식으로 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과의 박빙 승부를 겨루는데 제가 많이 예를 들고 있죠. 한 7, 8%, 10%까지 앞서가다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왔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때도 호남표하고 여성표가 밀고 돌아가지고 쫓겼는데 2%막 거기까지 쫓겼죠. 근데 제가 그때 박 대통령이 이길 거라는 제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대선 과정에서 계속 앞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안철수가 문재인이가 표가 갈라서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막 30, 한 7, 8% 나오고 안철수가 뭐 25%, 뭐 문재인이 22%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 대선에서. 그럼 사실은 이 둘이 단일화만 안 되면 박 대통령이 뭐 100% 이기는 거고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늘 7, 8%가 앞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였다고, 이기는 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상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201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유 있게 앞서 있었는데도 한순간의 긴장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모아갑니다. 끊임없이 모아가는데 지금 윤석열이처럼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갖다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잘 모아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넘어온 게 김경재 총재 뭐 한강옥 뭐 이런 하나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범 DJ 동교동 우파들이 넘어 들어오는데 한 3, 4만 명이 라인업을 짜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이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 선거 얼마 안 남았을 때요. 이 막 굉장히 추웠을 때인데 박 대통령이 저 원주의 김재하 시인을 찾아간다고 찾아가가지고 이 김재하 시인이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제야에서 어쨌든 김재하의 그 명성은 누구도 무시 못하니까 사실 이분은 한 번도 좌익이었던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좀 고구려 민족주의, 좀 우파 민족주의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았던지 5년 징역형을 살았어요. 이 20대 5년 징역형 살았다는 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이 사실 나와서는 이제 생명운동하고 민족운동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 제 서울대학교 미학과의 뭐 아주 직계 선배인데 미학과에서 저런 노선이 없어요. 미학과는 죄다 이제 주로 진중권류의 이 석검놀이 좌익 노선들이 많은데 이제 김재하 씨는 좀 웅장한 민족주의 노선이가 우파 민족주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오히려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김재하 선생이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를 해서 이제 고맙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갔는데 이제 김재하 선생이 저 산골에 있는 지학순 주교 이제 이거 그 문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탄압받은 지학순 주교 좀 무덤 좀 갔다 와달라. 근데 그게 산골에 있어가지고 막 눈도 쌓이고 이러는데 이 대선 주자가 그 바쁜데 야, 씨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눈밭을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검색 한번 해볼까? 박근혜 지학순. 예. 예, 이거거든요. 예, 이 눈밭이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김자 선생이 그냥, 억울하게, 한 품고 죽으니까 가서 좀 명령 좀 달래줘라.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 산골에 막. 이렇게 가서. 이때, 이기겠구나. 이때 이기겠구나. 내가 판단한 게, 박 대통령 어쨌든 자기 아버지 시대에 피해받은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김경재 총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 껴안아서 가는 반면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문재인은 이승만 박정희 참배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이 자기 정체를 막 대놓고 드러내서 운동했을 때거든요. 더 한 끗 발 차이로 박 대통령이 이기게 아닌가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윤석열 쪽에서 어제 오늘 안철수한테 한 짓은 정말 시정잡배 양아치 같은 짓들을 지금 하면서 사람이나 새를 모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새를 못 모아가고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까 사람 모으지 말고 우리끼리 해먹자지 이런 분위기로 간단 말입니다. 이거. 뭐 필패죠, 필패죠. 그리고 나는 이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하고 여당에서 방치한 좀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얘기가 한 2개월 전부터 나왔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편차가 심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전화 면접이냐 ARS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그게 이미 2개월 전에 나왔는데도 민주당하고 이 정부 쪽에서 이걸 바로 안 잡고 방치를 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계속 앞서가도록 이렇게 좀 방치해 놨다가 이제 여론조사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 내일인가 모레까지밖에 못 하는데 거의 처음으로 100% 전화 면접으로 이렇게 때려버려가지고 이재명이가 한 8% 앞서는 걸로 윤석열이를 전화 면접으로는 ARS로는 아직도 이재명 윤석열이 한 2% 앞서는 거 나오는데
KSY. 이걸 끝까지 많이 숨겨왔다. 민주당하고 문재인 쪽에서. 네, 저 등신들 이기는 거 뜯으면은 뭐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안철수 모욕할 거고, 지들끼리 샴페인 터뜨릴 거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간 것 같아. 이게 왜냐면요, 전화면접이랑 ARS랑 이 돈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ARS는 한 300에서 500이고요. 전화면접은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언론사가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 전화면접을 의뢰하겠어요? 3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3천만 원 10배를 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거의 다 ARS예요. 왜 갤럽 조사만, 갤럽하고 몇 개 있었죠? 4군데 모아놓은 거. 왜 거기만 이재명이가 좀 높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면접조사를 많이 포함시킨 것들이었거든요. 갤럽은 원래 전통적으로 전화 면접을 많이 하고요. 근데 갤럽에서도 주로 이제 뭐 윤석열이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이 ARS를 포함시킨 거예요. 요걸 갖고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쪽에서. 오늘 이걸 딱 때려버린 겁니다, 이걸. 이게 지금 전철 노사가 지금 받았어가지고 어느 사람 다 충격에 빠졌는데, 그럼 왜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압도하느냐? 샤이층이 잡혀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샤이층이.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전화냐 ARS냐 뭐가 정확하냐라는 거는 기준은 없어요. 이 상황 따라 다른데, ARS에 비해서 전화는 샤이층의 응답률을 끌어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전화를 받아본 사람은 아실 텐데, ARS 전화를 딱 오면은 기계음으로 따다다다다 뭐 어딥니다 하면은 그냥 아마 바로 끊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99명일 거예요, 아마. 바로 끊는 사람이. 그래서 ARS 여론조사 하면은 응답률이 뭐 1.2%니 막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ARS 써가지고 응답률 1%짜리는 취급 안 해준다.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냐. 100명 중에 1명 응답해가지고 이게. 최소한 응답률이 20%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 면접을 하면은 이제 응답률이 10에서 20%다 할 수 있죠. 이건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이미 전화해서 첫 마디가 틀려요, ARS하고. 정중하게 이제 이 훈련된 여자 목소리로 딱 했을 때 함부로 못 끊거든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응답률이 20%가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바로 그냥 끊어버렸을 사람들이 이 전화 문제면 여론조사가 잡힌다. 그럼 뭡니까? 그 기계음, 그 엉망진창인 그 기계음 듣고도 답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냐? ARS에다 대고 기계에다 대고 윤석열 만세 화이팅 부르는 놈들은 어떤 놈이겠냐 이거야. 윤석열에 빠져있는 광신도들이라는 거죠. 즉 ARS는 광신도들이 과대대표하게 된다. 근데 광신도는 지나가다 투표하던 똑같은 한 표거든요. 그럼 광신도가 이 과대대표되는 ARS는 이건 부정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광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ARS에서 높다는 얘기는. 이재명은 전화가 높다는 얘기는 이재명 지지층은 소극적 지지층이 많다는 겁니다. ARS는 잡히지 않는. 자, 그러면은 원래는 광신도가 많으면 유리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윤석열 지지층이 요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있다면은 이재명 지지층은 넓게 폭넓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6, 7년 전에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이 여론조사 업계에서 논쟁한 적이 있었는데, ARS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전화 면접보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층이 반영된 여론조사여야지만, 투표소에 가서 찍을 거 아니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다 가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안 찍을 거 아니냐. 그래서 투표층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ARS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대세가 돼서 돈도 적게 들지만은 우리 한국정치에는 ARS가 더 정확하네. 그래가지고 ARS가 좀 대세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깨졌냐?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이건 아마 여론조사 업계나 아니면은 정치학계에서 내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부터 지금 이 추론한 거, 갑자기 이 사전투표제가 돼가지고 한국은 투표율이 3일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그 시작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 하나 걸리려면 자동차 몰고 와서 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천진데, 그럼 미국도 하루 만에 투표를 하는데, 이 좁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은 투표일을 3일 동안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000년도하고 2010년도 초반하고 지금 비교해보세요.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3일을 늘려놓으니까, 원래 하루짜리면은 투표 안 하러 갈 사람들이, 아이 3일이니까 까짓 거, 지금 금토하고 다음 주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토에 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 투표하지 않습니까? 아유, 금요일 퇴근하다가 그냥 개발세발 찍어놓고 나 투표나 놀러 갈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3일이 아니었으면 투표 안 했겠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느슨한 지지층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는 사태가 속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찐따 광신도들이 많은 것보다 느슨하면 느슨하지만 이게 폭이 넓을수록 유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런 거를 포괄할 수 있는 전화 여론조사가 더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만 한국 사회 특성상 양 진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양 진영 자체 원래 광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 대선에만 아주 특이하게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엽기적 인물이 나와가지고, 좌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이상한 도저히, 이거는 뭐 문재인이라든지 뭐 노무현, 김대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엽기적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수준에. 그래서 전통적인 좌익 중에서 중간 좌익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층에서 많이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어우,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 내 인격을 의심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 호남은 샤이가 아니고, 원래 호남은 뒤에 빠져 있다가 막판에 밀고 가는 그 투표 성향을 보이는데, 이번에 특히 더 그랬던 게, 이낙연이라는 이번에 호남에서 한번 밀어보려는 사람이 이재명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이 엽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이재명한테 표심을 주지 않은 거죠. 끝까지. 그러다가 막판에 지금 호남 혐오가 움직이면서 초결집을 해서 60% 50% 나오던 이재명이 호남에서 이제 70%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80%까지 나올 거예요. 호남표.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또 걸려있는 게, 이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를 학대했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이가 자기 도발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학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지지층 중에서 야, 이재명이 저거 우리 편 아니네? 빠져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제 2030 여성들이 여론조사에서 대폭 빠졌다. 이거는 객관적 수치로 20, 30대 여성의 샘플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20, 30대의 여성을 ARS로는 샘플을 못 채워가지고 남성들이 과대표상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20대에서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로 여성이 안 잡혀서 그렇지 여성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역전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ARS에서는 안 잡히는 샤이 이재명층이 전화 면접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딱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 수치가 8% 앞서 8%. 8%. 근데 이 샤이층이라는 거는 선거를 가면 갈수록 더 결집해요. 이제 9일 남았는데 오늘 처음 드러났어요. 샤이층이 8%로. 호남표 지금 아직까지 결집이 안 된 게 호남표 2030 여성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쫙 결집됐을 때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 더군다나 이 여성들 대해서는 윤석열이하고 이준석이가 여론조사에 취해가지고 너무 갈등을 심화시켜놨거든요. 아니, 북핵을 막는 건 좋은데 여성 쪽 예산을 빼앗가지고 막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북핵을 막는 예산을 왜 여성 쪽 예산을, 물론
그 예산이 엉망진창하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없애겠다 얘기하면 되지. 여성에게 배당된 예산을 빼앗아 북핵을 막겠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시비 거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술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여성한테 시비 건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런 짓거리 하면 20대 남성들이 몰려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거야. 역풍이 지금 시작도 안 됐어, 이거는. 숨어있는 20, 30대 여성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금 예측도 안 돼, 이거. 안 그래도 20, 30대는 원래 작용화된 표인데 그걸 다 던져버린 거죠. 그냥 이게 남자들 표 먹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8%면은 제 생각은 이건 이대로 가면은 한 15% 차입니다. 윤석열이 샤이표 있어요? 오늘 제목이 샤이 이재명 대 샤이 윤석열인데, 아니 지금 어떤 언론도 윤석열 샤이표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황장수라는 또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샤이 윤석열이 15%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15% 이긴다라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저자는 지가 틀리잖아요. 틀리는 그 순간에 슬쩍 바꿔가지고 맞췄다고 사기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샤이 표를 묶어서 15% 이긴다고 떠들었어요, 저 인간. 샤이 표가 뭔데? 윤석열 샤이 표가 뭔데? 설명도 안 해. 샤이 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세상에서 좀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싫어해. 트럼프 같이. 그래서 내가 대놓고 저 사람을 막 지지한다 말을 못 하겠어. 내 인격을 의심받을 것 같아서. 이게 샤이표라서 이재명 얘기가 되잖아, 이재명은. 그럼 윤석열이는 원래는 윤석열이가 샤이표가 엄청 많아야 돼요. 제정신 가진 보수에 가면은. 그렇게 열광했던 박근혜 했던 이 보수층에서 박 대통령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쳐넣은 이런 조작 날조 검사를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그거야말로 진짜 인격을 의심. 나는 윤석열 지지한다는 놈들, 태극기를 윤석열 지지한다는 놈들 인격을 의심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으로 안 봐, 그런 놈들. 원래는 부끄러워해서 숨어 있어야 될 표가 샤이표가 아니라 철면표가 돼가지고 그냥 자랑스럽게 나 윤석열 좋아해요. 이런 미친 개돼지들이 판을 장악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들은 완전히 이제. 숨어 있어야 할 놈들이 튀어나가지고 다 윤석열 만세 불러서 어떻게 돼버렸냐, 오히려.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아마 보수 모임 해본 사람 다 할 거예요, 이거. 조원정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윤석열 까는 책 써가지고 어디 나갈 데도 없다고. 제가 페이스북이 완전 고립돼 있거든요. 윤석열 깐다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인간의 탈에서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고립이 돼가지고 샤이가 돼 있어. 아니, 해보라니까? 윤석열 까잖아요, 페이스북에. 미친 개돼지들 몰려가지고 난리를 쳐요.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뭐 문재인을 이겨줄 거라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가 뭐 박정희 이승만을 능가하는 위인이라는 막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다들 미쳤다니까, 발정 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 내에서 진짜 윤석열이 이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니 지금 현재 공개 농객 중에서 저거 치는 사람은 저하고 이상은 기자 좀 치다가 좀 이제 질린 것 같고, 좀 정규제 몇 번 치다가 질린 것 같고. 없잖아. 어?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이 유튜브까지 다 선회시켜놔가지고 유튜브에 빠진 60대 70대의 장년층 다 선회시켜놔서, 제가 오늘 이제 산행을 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TV 보면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데 밥맛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보라고 한번. 그런데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 지금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샤이는 지금 그 사람들이 샤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 받겠어요? 전화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샤이가 있다면은, 야, 이씨, 더 이상 못 찾겠다. 이 인간 같지 않은 놈, 내가 윤석열이 심판하자. 이런 샤이층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카페에다가 아무리 열받아도 이재명은 찍지 마라. 왜? 그거는 좋은 놈을 뽑는 선거 민주주의를 완전 파괴하는 행위다. 만약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더 나쁜 놈 보기 싫어가지고 덜 나쁜 놈을 찍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계속 나쁜 놈만 나오게 되겠다, 이거.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가 혹시 당선되면은 그놈하고 싸워서 끌어내려야지 저놈 보기 싫다고 이재명 찍는 건 안 되고 누구를 찍더라면은 안철수를 찍든 누굴 찍든 그래도 야 이 사람 대통령 될 만하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만 찍으세요.